전 세계가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방국인 미국마저 인내심을 잃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으며 이스라엘 내부의 경제 타격은 이미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국가 시스템 자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제재판소의 압박까지 쏟아지는 지금.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폭격을 멈추지 않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해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당신이 뉴스에서 매일 듣는 종교적 신념이나 단순한 하마스 척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거대한 판의 10%도 보지 못한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가장 깊은 이면에는 단 한 사람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기형적인 정치적 생존 방정식과 무려 400조 원이 넘는 피 묻은 전쟁 비즈니스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전시 내각이 해체되는 그 순간 부패와 뇌물수수 혐의로 즉각 법정에 서야 하는 네타냐후 총리. 그에게 전쟁의 종식은 곧 정치적 사망이자 구속을 의미합니다. 한 지도자의 극단적인 개인적 사정이 어떻게 타협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안보 철학, 백인 독트린과 결합하여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를 만들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아이언돔의 요격 성광은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무기 바이어들을 향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방산 쇼윈도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여기에 미국 정치인들의 숨통을 쥐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에이펙, IMC의 소름 돋는 로비력이 배후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요동치는 순간 그 충격파는 내일 당장 우리의 지갑을 강타합니다. 이스라엘의 멈추지 않는 선제 타격이 결국 이란과의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뇌관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 다시 등장하며 모든 판이 뒤집히는 새로운 딜이 성사될 것인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주류 언론이 짚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끝낼 수 없는 네타냐후의 비밀, 미국을 조종하는 거대한 로비망, 그리고 향후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동 전쟁의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낱낱이 해체합니다. 전 세계가 반대하는 전쟁을 끌고 가는 진짜 배후의 시스템, 과연 그 끝에서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시계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로 잠시 되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부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전 직전이었습니다. 텔아비브 거리는 매주 수십만 명의 시위대로 뒤덮였고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악의 분열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 거대한 분노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뇌물수수, 배임, 사기 등 무려 3건이 중대한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일주일에 3번씩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할리우드 프로듀서로부터 수천만 원어치의 시가와 샴페인을 상납받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언론사 사장에게 막대한 통신 규제 완화 혜택을 몰아준 혐의 등 그 내용도 무척이나 치졸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미 총리직에서 탄핵당하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감옥행이라는 정치적, 물리적 사형 선고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네타냐후는 최악의 무리수를 둡니다. 자신을 심판할 대법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사법정비법안을 강행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비군 복무를 거부했고 경제계는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자 지구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마스의 로켓포가 쏟아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스라엘 최악의 안보 참사. 하지만 네타냐후 개인에게 이 비극은 피 묻은 정치적 산소호흡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시위대는 즉각 해산했고 부패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전시 내각이 꾸려지면서 그는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네타냐후에게 전쟁의 종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유예되었던 부패 재판의 재개와 극우 연정의 붕괴,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능력의 심판을 뜻합니다.
총성이 멈추고 전시 내각이 해체되는 순간 그는 총리실에서 쫓겨나 감옥으로 직행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즉, 네타냐후는 국가의 안보를 인질로 삼아 자신의 자유를 결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기형적인 생존 본능은 이스라엘 특유의 극단적인 안보 철학인 백인 독트린, 빅인 닥트린과 결합하며 통제 불능의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1981년 메나엠 백인 총리가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기습 폭격하며 확립된 이 원칙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적의 대량 살상 무기나 잠재적 위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제 타격의 싹을 자른다는 맹신에 가깝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백인 독트린을 명분 삼아 전선을 무한정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척결이라는 초기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자 타깃을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돌려 수도 베이루트를 맹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란의 핵시설과 석유 인프라라는 전 세계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최후의 뇌관마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명분은 국가 안보를 위한 선제 타격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쟁이 끝나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한 개인의 생존 방정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총극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벌어지는 부패한 정치인의 생존 게임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미친 생존 게임의 청구서는 도대체 누가 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도발로 인해 이란이 직접 개입하는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이란이 꺼내들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천연가스의 3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바로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옵니다. 이 해협이 단 일주일만 봉쇄되어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에서 200달러 선까지 단숨에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사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 출퇴근길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 그리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대출 이자까지 모조리 폭등하게 됩니다. 미국 연준이 힘겹게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세계 경제는 제2의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전이 뉴스를 장식하는 동안 진짜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의 지갑과 글로벌 경제 시스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향해 제발 확전만은 자제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뇌리를 스치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네? 저 부패한 독재자 한 명만 건좌해서 끌어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끝나고 세계 경제도 안정을 되찾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스라엘이 숨기고 있는 진짜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만약 오늘 밤 네타냐후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당장 내일 아침 감옥에 수감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과연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쏟아지는 폭탄비가 멈출까요? 단언컨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네타냐후라는 한 인간의 탐욕 뒤에는 이 전쟁이 절대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더 거대하고 소름 돋는 시스템이 숨을 죽인 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은 이 거대한 기계 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작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배후에는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4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본과 무기 상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네타냐후라는 얼굴 마담 뒤에 숨어 밤하늘의 미사일 궤적을 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진짜 승자들의 충격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아이언돔의 요격 불꽃놀이. 주류 언론은 이를 완벽한 방어 체계의 기적이라 찬양합니다. 하지만 군수산업의 정점, 글로벌 방산 마피아들의 눈에 이 불꽃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벨비 바이어들을 향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피 묻은 쇼윈도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보통 국가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년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치인 약 17조 원, 130억 달러의 무기를 팔아치웠습니다. 올해는 그 기록을 가볍게 박살낼 예정입니다.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참상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제 무기의 완벽한 실정 검증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써봤는데 기가 막히게 작동하더라. 이 피비린내 나는 한마디면 세일즈는 끝납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떨고 있는 독일은 이스라엘의 에로우 3분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약 4조 7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이스라엘 무기 쇼핑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무기가 소모될수록 공장은 쉼없이 돌아가고 방산 기업의 주가는 폭등하며 글로벌 자본은 환호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지워지는 자리에 천문학적인 달러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네타냐후가 사라진다 해도 이 폭격이 당장 멈추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돈줄이 이미 전쟁 그 자체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무기 비즈니스가 짭짤해도 돈줄을 쥐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진심으로 제동을 걸면 전쟁은 멈춰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조차 이스라엘 앞에서는 유독 쩔쩔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바로 워싱턴의 그림자 권력, AIPAC,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에 있습니다. AIPAC은 단순한 로비 단체가 아닙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무자비한 목줄입니다. 이들의 행동 강령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단순 명료합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에 찬성하면 막대한 선거 자금을 꽂아주고 반대하면 당신의 정치 생명을 완벽하게 끝장내버리겠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비판하고 휴전을 촉구했던 미국 민주당 소속 자말 보우먼 하원의원은 최근 당내 경선에서 처참하게 낙선했습니다. 에이펙이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려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상대 후보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단일 하원의원 선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그야말로 합법적인 정치적 암살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숙청을 두 눈으로 목격한 상황에서 어떤 미국 정치인이 감히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겉으로는 확전만은 자제해달라며 평화의 사도 행세를 하면서도 뒤로는 수조 원 규모의 무기 지원 법안에 묵묵히 서명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것은 이 거대한 돈줄과 표받을 쥐고 있는 에이펙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시스템을 숙주 삼아 조종하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 수십조 원의 무기를 팔아치우는 글로벌 방산 카르텔과 미국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에이펙의 로비망. 이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 본능과 맞물려 이스라엘의 폭주를 완벽하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적처럼 보이는 전쟁 비즈니스에도 치명적인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뇌관이 자신들의 통제력을 벗어나 전 지구적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레드라인을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란이라는 최후의 스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으로 선을 넘고 이란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보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때리는 피해 악순환. 이 통제 불능의 핑퐁 게임은 이제 사막의 국지전을 넘어 우리 모두의 지갑과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중동의 화약고가 터져버린 이후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가 맞이하게 될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낱낱이 해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장기 소모전의 늪입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아랍 세계의 맹주로 자리 잡기 위해 끝없는 게릴라전을 이어갑니다. 이란은 전면전이라는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저항의 축기라 불리는 대리군들을 앞세워 그림자 전쟁을 지속합니다. 겉보기엔 현상 유지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인근의 글로벌 물류망은 만성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오르는 에너지가와 물가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끔찍한 일상을 견뎌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전면전과 호르무즈의 악몽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하지만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최악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도발과 핵시설 타격 위협에 분노한 이란이 결국 이성을 잃고 텔아비브에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을 쏟아붓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접 참전하고 궁지에 몰린 이란은 최후의 카드로 전 세계 원유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로 봉쇄해버립니다. 단 일주일, 아니, 단 하루 만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 선까지 수직 폭등할 것입니다. 뉴욕 증시는 붕괴하고 환율은 미친 듯이 널뛰며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들의 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신이 모아둔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 나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질 현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네타냐후의 실각과 강제 종료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경제 타격이 임계점을 넘고 인질 가족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혁명 수준으로 폭발합니다. 여기에 미국 내부의 여론마저 완전히 돌아서며 강력한 지지자였던 에이펙조차 네타냐후 손절을 선언합니다. 결국 극우 연정이 붕괴하고 온건파가 권력을 쥐며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강제적인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유가 하락과 안도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해피엔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호전적인 이스라엘 극우 세력과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는 방산 마피아들이 과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순순히 포기할까요?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가장 희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의 귀환과 새로운 딜, 뉴딜입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버락 오바마가 공들여 맺은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해버리며 중동의 기존 룰을 자기 멋대로 부숴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순간 중동의 판은 극단적인 양갈래 길에 섭니다. 트럼프식 고립주의를 내세워 미국 돈이 새어나가는 돈 안 되는 전쟁은 당장 끝내라며 네타냐후의 목줄을 강제로 비틀어 휴전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가시인 이란의 정권을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자며 이스라엘에게 무제한의 백지수표를 쥐어주고 전면전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철학이 중동의 피바람과 얽히는 순간 세계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강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룰렛판 위에서 인류애나 평화 같은 단어는 애초에 배팅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비극은 종교적 신념의 충돌도 단순한 테러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응징도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글로벌 자본의 끝없는 탐욕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잔혹한 전쟁 비즈니스 시스템의 완성형입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경고와 천문학적인 경제 타격 속에서도 폭격을 멈추지 못하는가? 이제 여러분은 그 진짜 이유를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타냐후라는 한 지도자의 부패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적 이기주의, 매일 밤 쏟아지는 미사일 불꽃을 보며 축배를 드는 4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방산 마피아들, 그리고 자신들의 표밭과 정치 자금을 위해 기꺼이 맹인이 되기를 선택한 미국 워싱턴의 에이펙, IPC, 호위 무사들. 이 세계의 거대한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전쟁 권력 카르텔이 총성이 멈추는 것을 결사코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동의 사막에서 민간인들이 흘리는 피해 양에 비례하여 누군가의 통장 잔고는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가 파멸의 위기에 몰릴수록 이 잔혹한 기계 장치에 올라탄 자들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시스템 안에서 네타냐후의 감옥행은 완벽히 방어되고 있으며 전 세계 무기 바이어들은 이스라엘의 실전 폭격 데이터를 보며 수십조 원의 방산 구매 계약서에 기꺼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피 비린내 나는 무대에 막이 내렸을 때 가장 환하게 웃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신의 이름을 빌려 성전을 외치던 종교 지도자들도 삶의 터전을 잃고 울부짖는 양측의 평범한 시민들도 아닙니다. 폭발음이 닿지 않는 안전한 펜트하우스에서 무기 회사의 주가 우상향 그래프를 보며 미소 짓는 글로벌 자본가들, 그리고 타인의 피를 제물 삼아 자신의 권좌를 지켜낸 부패한 정치인들과 로비스트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친 파티의 천문학적인 계산서는
도대체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바로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남의 나라 일이라며 혀를 차는 당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동의 전쟁을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벌어지는 먼 나라의 비극으로만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멈추지 않는 선제 타격이 호르무즈 해협의 뇌관을 건드리고 이란과의 전면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 폭발의 파편은 단 하루 만에 우리의 안방을 직격합니다. 당신이 매달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마트에서 집어드는 빵과 우유의 가격, 매일 아침 출근길의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기름값. 이 모든 우리의 평범하고도 위태로운 일상이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 연장이라는 기형적인 목표와 글로벌 방산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볼모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거대한 전쟁 비즈니스에 보이지 않는 후원자이자 가장 억울한 경제적 피해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류 언론이 보여주는 밤하늘의 화려한 아이언돔 요격 영상에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그 첨단 무기의 불꽃놀이 이면에는 평화를 담보로 돈과 권력을 찍어내는 소름돋는 지정학적 자본주의의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테러 척결과 국가 안보라는 거룩한 명분 뒤에 숨어 전쟁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실체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맹목적인 지지, 이스라엘의 폭주, 그리고 중동의 화약고. 이 위태로운 도미노 게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결코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네타냐후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가 촉발한 생존의 비극이 어떻게 이스라엘 특유의 안보 철학과 결합하고 미국의 거대 정치 로비망을 숙주, 삼아전 세계 경제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괴물로 진화했는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국제정세와 뉴스의 해상도는 이 영상을 보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총을 쥐어주는 자들이 누구인지, 피 흘리는 대가로 불을 축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중이 정확히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의 생존 본능과 수백조 원의 거대 자본이 결탁한 이 피 묻은 톱니바퀴. 그들이 설계한 이 완벽한 덫의 실체를 깨달은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류 언론이 씌워준 종교 분쟁이라는 눈가림막을 벗고 냉혹한 국제정치와 자본의 진짜 얼굴을 온전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주류 언론이 씌워준 종교 분쟁이라는 눈가림막을 벗어던진 지금, 여러분은 이제 두 번 다시 예전의 얕은 시선으로 뉴스를 소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한 프레임 밖으로 걸어 나온 순간,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무자비한 궤도 아래서 평범한 우리의 지갑과 미래가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목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잔혹한 중동의 전쟁 비즈니스는 글로벌 자본 카르텔이 설계한 거대한 착취 매트릭스의 극히 첫 번째 챕터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의 밀실과 월스트리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전쟁의 공포를 지렛대 사마 천문학적인 부를 자신들의 금고로 이전시키기 위한 또 다른 기만극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계속해서 파편화된 가십거리 뉴스의 시선을 빼앗기고 표면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 다투며 결국 평생을 경제적 볼모 상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진짜 룰을 모른 채 매달 치솟는 물가와 이자에 허덕이면서도 그것을 단순한 불경기나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체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냉혹한 지정학적 위기와 거대 자본의 포식망 속에서 아무런 방어막 없는 평범한 우리가 스스로의 삶과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단 하나, 바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상도 높은 통찰력뿐입니다.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가공된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세계 경제의 거시적 흐름과 국제 정치의 숨은 의도가 내 통장 잔고와 직결되는 진짜 역학관계를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빼앗기지 않는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세상의 이면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당신의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의 정체를 온전히 깨달으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화면에 떠 있는 다음 영상으로 시선을 옮겨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의 폭주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전쟁이라는 글로벌 위기를 철저히 이용해 달러 패권과 금리 조작으로 전 세계 서민들의 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진짜 흑막, 미국 거대 금융자본의 소름 돋는 빅픽처를 낱낱이 해보아합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터진 포탄이 어떻게 태평양 건너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조종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자산을 은밀하게 증발시키고 있는지 그 잔혹하고도 정교한 연결고리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고 팩트의 이면을 마주할 준비가 된 분들만 지금 화면의 영상을 클릭해 주십시오.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세상의 규칙을 지배하고자 하는 분들을 바로 이 다음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